문서 정화 솔루션 트러블 슈팅 기술 교육 세미나 윈도우 환경 부분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문서함 연결 및 사용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일을 저장 관리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방법이 파일 시스템입니다. 체계적으로 저장함으로써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파일 작업은 파일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파일을 읽거나 삭제, 이름 변경 모두 먼저 파일을 찾아야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일 시스템의 역할은 파일을 저장 관리하고 저장된 파일을 접근하게 해주며 파일의 무결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같은 파일을 여러 프로세서가 동시에 작업할 때 데이터가 뒤죽박죽 섞일 수 있습니다. 섞이지 않도록 작업을 조정하는 것도 파일 시스템의 큰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파일 시스템이 운영체제별, 저장 매체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모든 파일 작업은 반드시 파일 시스템을 통해 처리됩니다. 이때 파일 경로가 사용되는데 운영체제는 이 파일 경로를 분석하여 올바른 파일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당사는 문서 중앙화를 위해 윈도우 표준을 준수하여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 측 폴더 구조를 문서함 드라이브에 목록화하며 읽기, 쓰기, 삭제 등과 같은 파일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은 에이전트와 함께 배포 설치됩니다. 설치된 후에는 윈도우 시스템 부팅 중 서비스 형태로 자동 실행되며 서비스 제어 명령을 이용하여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은 서버에서 수신한 문서함 목록을 바탕으로 가상 볼륨을 각각 생성하고 각각 드라이브를 연결하는데 이때 G:, Y:과 같은 드라이브 레터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후 비로소 윈도우 탐색기나 엑셀 프로그램에서 문서함 드라이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정상적으로 연결될 조건은 드라이브 루트에 대응되는 서버 측 폴더에 목록 보기 권한이 있어야 하고 서비스 관리자가 문서함의 특정 드라이브 레터를 지정했다면 지정된 레터는 사용 가능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드라이브 레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드라이브 레터를 자동으로 찾는데 사용 가능한 드라이브 레터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동작하는 프로세스를 통제하기 위하여 npsys 어드민이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npsys 어드민은 윈도우 로그인 시 자동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는 할당되어 사용되고 있는 드라이브 레터를 숨기거나 접근 제한할 수 있는데 레지스트리에서 아래키를 확인하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품도 P 드라이브는 숨김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문서함 드라이브가 연결되고 나면 사용자가 문서함에 파일을 저장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이 파일 작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동작 절차입니다.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으로 개인 문서함 G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영체제는 파일 작업을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에 전달합니다.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은 HTTP 또는 HTTPS 통신으로 파일 서버에 해당 요청을 전달합니다. 파일 서버 엔진은 요청받은 파일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파일 읽기가 수행되겠습니다. 파일 서버 엔진은 읽혀진 데이터를 통신을 통해 파일 시스템에 표신하고 파일 시스템은 해당 데이터를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식입니다.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 특징 및 제한사항입니다. 여러 장점을 생략하고 트러블 슈팅 관점에서 보면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은 물리적인 디스크 없이 입출력하는 가상 파일 시스템입니다. 디스크에 직접 작업하는 포맷 프로그램이라든가 파티션 또는 디스크 복구 프로그램이 문서함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정상 수행되지 않습니다. 파일 전체의 경로 길이가 7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00자를 초과하는 경로가 존재할 경우 서버 스토리지에서 경로 길이를 짧게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응용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파일 경로 길이를 제한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참고로 엑셀 프로그램은 파일 경로가 218자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숏 파일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NTFS나 FAT32는 긴 파일 이름과 함께 짧은 파일 이름도 더불어 제공하는데, 저희는 이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대체 데이터 스트림 AD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ADS는 파일에 저장되는 메인 데이터와 별도로 숨겨진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법입니다.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소켓 생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문서함에서 직접 실행할 수 없습니다. 실행 파일을 온라인 보안 디스크에 복사하거나 반출 승인을 통해 로컬 디스크에 복사한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윈도우 세션에서 문서함 드라이브를 연결합니다. 그림은 두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세션인 세션 0번과 사용자 세션인 세션 1, 세션 2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세션 1에서 에이전트를 실행하여 문서함을 Y 드라이브에 연결했다면, 같은 세션에서 실행한 프로그램은 Y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세션에서는 Y 드라이브가 보이지도 않고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사용자 세션에서 실행됐는데 실제 파일 작업은 0번 세션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간혹 있습니다. 0번 세션에서는 문서함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없어 요청한 파일 작업은 실패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서비스 관리자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단일 유저 모드 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이 옵션이 활성화되면 모든 세션에서 접근 가능한 문서함 드라이브를 연결합니다. 그림과 같이 세션 1에서 연결한 Y 드라이브를 다른 세션에서도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단 0번 세션만 파일 작업이 허용되고 다른 사용자 세션은 보안상 파일 작업이 차단됩니다. 다음은 디스크락입니다. 먼저 권한 설정과 디스크락 기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기능 모두 파일 보안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졌습니다. 권한 설정은 서버에서 수행되며 부서, 사용자, 기기별 권한 설정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별 파일 통제를 수행합니다. 사용자 1, 사용자 3은 허용되고 사용자 2는 차단하는 식입니다. 이에 반해 디스크락은 사용자 PC에서 수행되며 디스크락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세스별 파일 통제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엑셀은 문서함 파일을 읽을 수 있지만 카카오톡이나 MS 엣지는 파일을 읽을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부터 발생한 모든 파일 작업은 파일 시스템을 통해 처리됩니다. 이 파일 작업을 선별적으로 허용 또는 차단하도록 파일 시스템 필터를 구현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디스크락입니다. 이 디스크락 필터의 배포 설치 및 실행 과정이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설치되는 파일 이름과 등록되는 서비스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디스크락 필터 동작 절차입니다. 이 디스크락 필터는 파일 시스템처럼 커널 영역에서 동작하며 응용 프로그램과 파일 시스템 중간에 위치합니다. 엑셀, 윈도우 탐색기 등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의 파일 작업 요청을 파일 시스템보다도 우선적으로 필터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디스크락 정책을 참조하여 파일 요청을 허용할지 차단할지 결정합니다. 차단된 경우 차단 결과를 응용 프로그램에 즉각 전달하고, 허용된 경우에는 해당 파일 요청을 파일 시스템에 전달하여 파일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반환받아서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합니다.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뿐만 아니라 설치된 모든 파일 시스템의 파일 요청도 허용 또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서버로부터 디스크락 정책을 수신하여 로컬 디스크에 파일 형태로 저장합니다. 저장 위치는 C 드라이브 루트의 디스크락 폴더이며 해당 폴더 내 파일들은 읽기, 쓰기, 삭제가 모두 거부되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정책 파일은 윈도우 시스템이 재부팅되어도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마지막으로 내려받아 저장한 디스크락 정책이 계속 적용되는 것입니다. 윈도우 세션별 서로 다른 디스크락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에 로그인한 적이 없는 세션에서도 디스크락 정책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저 1, 유저 2 세션은 각각 클라우드에 로그인하여 디스크락 정책을 내려받은 상태이고, 해당 세션에서 실행한 응용 프로그램들은 각 디스크락 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반하여 서비스 세션과 유저 3 세션은 클라우드에 로그인한 적이 없어 적용할 디스크락 정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이들 세션에 적용할 기본 디스크락 정책을 생성 적용하여 파일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덤프 취득 및 분석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는 운영체제 보호 목적으로 메모리를 커널 영역과 사용자 영역으로 구분 관리합니다. 사용자 영역은 일반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영역이고, 커널 영역은 운영체제가 실행되는 영역입니다. 사용자 영역에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에 의하여 엄격히 구분되어 보호되기 때문에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 시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커널 영역에서 동작하는 커널 모듈은 상호 참조 가능한 같은 공간에서 동작함으로써 특정 모듈에서 오류가 발생 시 블루 스크린이 발생합니다. 덤프는 크게 사용자 모드 덤프와 커널 모드 덤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자 모드 덤프는 응용 프로그램 실행 정보를 기록하고 있으며, 응용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종료되거나 멈출 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커널 모드 덤프는 윈도우 시스템 실행 정보를 기록하고 있으며, 블루 스크린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이 멈출 때 강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모드 덤프는 전체 덤프와 미니 덤프 두 종류가 있고, 커널 모드 덤프는 표와 같이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커널 메모리 덤프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전체 메모리 덤프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덤프 파일 생성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용자 모드 덤프와 커널 모드 덤프 모두 자동 생성하거나 수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모드 덤프 자동 생성 방법입니다. 먼저 레지스트리에 표를 참조하여 설정해 둡니다. 설정된 후부터 응용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 시 덤프 파일이 자동 생성됩니다. 작업 관리자에서 덤프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응용 프로그램 실행 중 멈춤 현상이 발생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작업 관리자 실행 후 세부 정보 탭에서 덤프를 생성할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표시되는 메뉴에서 덤프 파일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윈디비지 툴을 이용하여 덤프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윈디비지의 파일 메뉴를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자동으로 멈추고 윈디비지가 제어권을 갖습니다. 윈디비지의 디버그 메뉴 밑에 고 메뉴 항목으로 멈추었던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시킵니다. 실행 도중 예외가 발생하여 프로그램이 멈추고 윈디비지가 제어권을 갖습니다. 아래 명령어를 입력하면 덤프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커널 모드 덤프 취득 방법입니다. 윈도우즈의 고급 시스템 설정을 이용하여 절차대로 수행 후
생성할 덤프 종류를 커널 메모리 덤프로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설정합니다. 설정 이후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블루 스크린이 발생 시 덤프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는 시스템 멈춤 현상이 발생해도 블루 스크린을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시스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블루 스크린을 발생하여 덤프를 취득해야 합니다. 먼저 프로그램 실행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가능한 상태이면 Not My Fault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시킵니다. 실행된 창에서 크래쉬 버튼을 누르면 블루 스크린이 발생하고 덤프 파일이 생성됩니다. 만일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키보드를 통한 강제 블루 스크린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연결 타입에 따라 레지스트리에 설정 후 시스템 재시작합니다. 시스템 재시작 후에는 강제 블루 스크린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측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스크롤 락 키를 2번 누르면 블루 스크린이 발생합니다. 생성된 덤프 파일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윈디비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커널 모드 덤프나 사용자 모드 덤프나 분석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윈디비지를 실행 후 덤프 파일을 열고 예외 정보를 출력합니다. 예외 정보와 콜 스택을 확인 후 오류를 발생한 모듈 이름을 찾고 모듈의 상세 정보를 취득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윈디비지 명령은 표와 같습니다. 덤프 분석 예시입니다. 윈디비지를 실행한 후 파일 메뉴에 오픈 크래쉬 덤프 메뉴를 통해 덤프 파일을 엽니다. 커맨드 창에 느낌표 analyze -v 명령을 입력하면 예외에 대한 상세 정보를 출력해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외를 발생한 모듈 이름도 같이 표시해 줍니다. K 명령을 이용하여 보여지는 스택 프레임 정보를 통해서도 예외를 발생한 모듈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록 상단부터 시작해서 NTDLL, 커널 베이스, 커널 32 등과 같이 MS사에서 배포한 운영체제 모듈을 예외로 하고 찾아보면 됩니다. 모듈 이름을 알았으면 lmvm 명령을 이용하여 모듈의 상세 정보를 얻습니다. 상세 정보를 봐도 모듈을 배포한 회사나 제품 정보를 알 수 없다면 모듈 이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참고로 시스템 멈춤으로 인하여 강제 블루 스크린을 발생한 경우에는 시스템 예외를 발생한 모듈 이름을 찾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멈추게 하는 모듈을 찾아야 됩니다. 커널 덤프 분석 시 예외를 발생한 모듈 이름이 메모리 커럽션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메모리 손상이 누적된 상황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류 발생 모듈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시스템 메모리를 손상시키는 모듈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베리파이어를 사용합니다. 베리파이어를 이용하여 커널 작업을 자동 검사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고 오류를 재현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verifier.exe를 실행하고 사용자 지정 설정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다음 스텝으로 메모리를 손상시키는 모듈을 찾기 위하여 검사 유형에서 특수풀과 풀 추적을 필수로 체크합니다. 다음은 자동 검사할 모듈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키군에 설치했거나 의심되는 모듈을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참고로 앞에서의 검사 유형이나 검사할 드라이버 모듈을 한꺼번에 많이 선택할수록 시스템 성능이 저하됩니다. 설정을 마친 후 시스템을 재시작합니다. 시스템을 재시작한 이후에는 선택한 모듈에 대해서 선택된 검사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시 블루 스크린이 발생하고 덤프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자동 검사는 베리파이어 설정이 삭제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면 베리파이어를 다시 실행하여 기존 설정을 삭제해 줘야 합니다.
덤프 분석 요청 시 참고사항입니다. 블루 스크린이 발생하여 덤프 파일 생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컴퓨터를 강제 종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 배포한 아래 모듈에서 오류가 발생 시 당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블루 스크린 덤프 분석 요청 시에는 아래 정보를 같이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덤프 파일과 함께 설치된 에이전트 버전과 커널 모듈 정보를 같이 보내주세요.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에이전트는 서버와 다양한 통신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통신 로그 확인 방법입니다. 트레이 메뉴에 프로그램 정보 메뉴 항목을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로그 창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류를 발생한 통신 로그만 표시됩니다. 통신 로그에는 통신 시작 시간, 통신에 걸린 소요 시간, 파일 작업 내용이라든가 파일 경로 등등이 표시됩니다. 이 중 통신 소요 시간 정보는 문서함의 입출력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 설치 파일은 64비트, 32비트 각각 제공됩니다. 사용하는 운영체제 플랫폼 정보를 확인 후 올바른 설치 파일을 사용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MSI EXC와 WMI 윈도우 인스톨러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동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커널 모듈 배포로 인하여 설치 후에는 반드시 시스템 재시작을 해야 합니다. 시스템 재시작 메시지에서 예를 선택해 주세요. 만일 수동으로 시스템 재시작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윈도우 시작 메뉴에 전원, 다시 시작 메뉴를 클릭하여 재시작해야 합니다. 시스템 종료 메뉴를 클릭하면 윈도우 빠른 시작 기능으로 인하여 모듈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치도 완료되지 않습니다. 설치 로그는 아래 폴더에 생성되므로 설치 오류 발생 시에 원인 파악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분석 추천 빨라빨라 M클라우드 올라 작업 속도 올라 일 벌써 다 끝났다.